이렇게 램프 높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진입을 할 때 자, 여기서 봐서는 안 보이죠? 정면으로 보이죠? 정면으로 봐야지. 자, 이렇게 진입 뽑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Z를, 그죠? Z가 원래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가공을 하는데 각도를 램프를 넣고 진입을 하게 되죠. 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원도 원도 내가 넣어보면 반경이 10에 자, 램프 높이를 5를 넣어볼게요. 동일하게 하면 꼬아서 진입을 합니다. 자, 이게 검증 표시가 안 나오는, 자, 검증 표시가 안 나오는 구간은 이렇게 나오고 직선만 나오죠. 지금 Z 헬릭스가 뭐 3D 데이터가 나오는 구간은 이렇게 직선 구간이 아니면 표시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거의 2D 상에서 램프 깊이를 램프를 넣지는 않아요. 2D 상에서는 그냥 바깥에 진입하고 그냥 쭉 들어가게끔. 왜냐면 우리가 진입 뽑기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갈 거니까. 습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소재 사이즈가 5mm가 여유가 있는데 5보다 한 1mm만 키운다던가 진입하고 나오는 구간을 처음부터 그냥 크게 잡아버리면 계속 습관이 들어버려요.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한 1mm 정도 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잡고 해야죠.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요거 남았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복귀점 사용, 진입점 사용.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거 꼭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 복귀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되고요. 자, 오버랩 거리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우선 오버랩 거리 먼저 알아볼게요. 그럼 체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진입을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돌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로 진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자, 진입을 할 때 체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한 바퀴를 돌을 거니까 전체 체인으로 처음에 잡는 도형의 위쪽이라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처음 잡는 도형의 위를 잡아줄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외측에 나오겠죠. 그럼 스타트점은 여기가 돼요. 그죠? 스타트점은 여기가 돼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확인. 아이고, 누르시고 진입 뽑기 한번 가볼게요. 자, 원을 반경이 5를 가진 원을 그릴 거예요. 반경이 5를 가진 90도의 90도의 반경이 5를 가진 동일하게. 그리고 오버랩은 0으로 우선 넣어볼게요. 0. 자, 그러면 스타트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 시작점이 화살표가 여기니까 90도에 5mm가 떨어진, 그죠? 5mm가 떨어진 호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0이니까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되게, 아이고, 뭐가 또 들어가 있네. 이렇게, 잠깐만요. 깊이가 들어가 있나 봐요. 깊이 좀 뺄게요. 램프 높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5mm가 떨어진 구간부터 원을 5mm가 떨어진 구간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고 한 바퀴를 돌고 반경이 5를 가진 원을 그리고 빠져나오겠죠. 그죠? 원을 그리고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스타트점을 여기로 옮길 거야. 왜냐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로 굳이 진입을 안 하고 접선으로 빠져도 되고 하는데, 내가 안쪽에 포켓이 있다, 뭐 안쪽에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구멍을 하나 뚫고 진입을 하고 한 바퀴를 돌고 빠져나온다 라고 할 때 여기가 단지잖아요. 그죠? 가운데로 왜냐면 이걸 아까 그 철판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점이 여기면 코너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힘을 구하를 갖겠죠. 그리고 반대쪽이 빨리게 돼요. 그죠?
밀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넓은 구간으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밀려도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릴 수 있게. 왜냐면 이렇게 윤곽이 있으면 좁은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직각으로 투표시 나오면 반대쪽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과절사. 여유를 줘도 여유를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 자, 근데 내가 시작을 할 때 여기를 진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닫힌 요소, 닫힌 도형에 대해서 처음 잡는 도형의 중간점으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진입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끝나는 점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체인 첫 번째 잡은 도형이 여기니까 시작점이 여기였고 거기에 중심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오버랩이라는 거는 겹침이에요. 겹침. 그 자리에 자국이 생기니까 조금 더 지나가서 원을 만들겠다. 자, 우선 여기다 숫자를 크게 넣어볼게요. 5. 확인.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대신 거 보면 5mm가 겹친 걸 볼 수 있죠. 겹침 때문에, 오버랩 때문에. 그죠? 이 오버랩이라는 게 뭐 중복이 되어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리를 넣어요. 근데 많이 안 넣어요. 보통 한 2에서 1mm 정도만. 예? 겹치는 구간을 좀 자국을 없애려고. 그 자리에서 끝나니까 한 2mm 정도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거 간섭 체크는 제가 일부러 꺼놨는데 우선 이거 진입점 복귀점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철판에 드릴로 구멍을 하나 뚫었어. 그럼 얘를 이렇게만 돌아서 다시 떨어뜨리고 싶을 때, 그죠? 그 위치로 진입을 하고 그 위치로 끝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아이고 머문 데가 찍히네요. 중심에다가 뭐 12파이로 뚫었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세요. 얘를 이동, 평행 이동 Y축으로 한 지금 6mm 떨어지면 되니까 8mm 정도 마이너스 8mm 정도? 10mm 떨어뜨릴게요. 그냥 8mm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자, 여기다 구멍 하나 뚫었어. 그럼 난 여기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나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라핑을 쓴다든가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가공 경로창에서 윤곽 체인은 내가 왜 도형을 가운데다가 그렸는지 그릴게요. 간단하게 가운데다가 도형을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굳이 가시요소 중간점 진입 복귀를 쓰면 그냥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가운데다 도형의 가운데다가 그래요. 그래서 자, 체인을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진입을 하겠죠. 근데 점체인이라는 걸 써야 돼요. 선택 취소. 점체인이 먼저 들어가야 돼. 자, 이거 안 했죠? 내가 진입을 하고 점체인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체인을 넣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럼 옵션에서 공구를 C 파이&M를 선택을 하시고 다 똑같고 절삭 파라메터도 다 똑같고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5를 넣을게요. 그냥 자, 여기서 원으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그냥 법선으로 진입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우선 법선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선으로 그 대신 자, 걔네들 계산을 해보자. 자, 법선으로 진입을 할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법선으로 진입을 하고 진입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진입 복귀점에서 끝날 거다. 그리고 닫힌 요도 중간점 진입 복귀가 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빠지면 여기로 가겠죠. 체크가 돼 있으니까 여기로 붙을 거예요. 그리고 2mm를 겹치겠다. 오버랩 하면 경로를 보시면 가운데로 진입, 여기로, 아이고 검증, 가운데로 진입을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2mm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들어올 때는 그냥 원으로 빠져도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원을 당연히 원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진입복귀에서 제가 여기다 3을 넣는다. 3을 넣는다. 4 넣을까요? 4를 넣으면 원으로 붙겠죠. 이렇게 붙고 치고 와서 부드럽게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하고자 하는 점이 있을 때,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죠? 진입점을 사용해서 진입점 사용. 자,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처음 최종 깊이에서 가공만 처음 진입했는데 한 바퀴 돌고 여기 푹 찍으면 좀 그러잖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거 전용을 한다. 이거 진입을 먼저 하고 수직으로 내려가 같으면 왜 진입을 할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옵션들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링크 교재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한 50파이가 되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간섭이 발성을 하게끔 그려볼게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내경을 가공을 한다면,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은 체인을 잡을 때 우리가 무조건 도형을 그리게 되면 4분점을 기준으로 얘를 그림을 뒤집지 않는 이상은 시작점은 여기가 0이에요. 예? 대칭으로 뒤집었으면 반대쪽이 되겠죠. 그럼 체인이 여기를 기준으로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를 위쪽을 찍으면 내경, 아래쪽을 찍으면 외경이 돼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을 찍을 거예요. 내경, 그죠? 내경. 자, 선택 취소.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외경. 자, 선택 취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하게 됩니다. 자,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 갑니다. 자, 2D로 다 똑같이 가고요. 마이너스 5 하고 절삭 진입 뽑기에 가볼게요. 자, 요거 끌게요. 요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죠. 반대쪽이니까, 중간점이니까. 이거 빼고, 자, 오버랩 2. 자, 원 빼고 접선으로 10mm를 넣어볼게요. 5mm. 자, 접선은 어떻게 돼요? 탄젠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또 직선을 이으면
얘도 시작 위치가 여기면 자 접선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구나. 요렇게 들어오고 탄젠트하게 접하게 들어와서 한 바퀴 먹고 요렇게 나갈 거야. 얘가 안 들어오게 하려면 원의 90도의 원이나 법선으로 붙어야 돼. 근데 지금 접선으로 5를 넣어볼까? 10mm 넣어볼까? 10mm 접하게 오버랩은 0으로 갈게요. T가 위로 이렇게 빠지니까 확인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갈 때 보세요. 자 10mm가 접하게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먹고 나오죠. 예? 탄젠트니까 자 접하게니까 자 파라메타에서 이 간섭 체크라는 걸 체크를 하면 자 이 내측에 대한 원호에 대해서 얘를 과절삭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죠. 그죠? 접선이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그냥 지금 원래 먹었던 애를 빼버리는 거야. 간섭 체크에서 간섭 체크 원래는 이렇게 먹었던 애를 간섭 체크를 충돌을 누르면 먹지 않고 아예 지워버리죠.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빼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왜냐면 뭐가 충돌이 시뮬레이션을 보든 뭘 보든 먹은 게 나와야 내가 링크가 잘못되는 줄 알고 고칠 거 아니야. 에? 그냥 내가 시뮬레이션만 애들이 돌려봤는데 안 먹었네 하고 그냥 돌리면 그냥 푹 찍을 때 옆에가 과절삭이잖아. 그죠? 아예 안 써요. 간섭 체크는 아예 빼놓고 여러분들이 링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접하기가 아니라 법선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수직한 방향이니까 직각이니까 오버랩 넣어볼까요? 법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수직하게 붙겠죠. 그래서 링크를 넣으실 때 자 원으로 넣어도 원으로 5R을 넣는다 그래도 간섭이 안 날 거야. 5R이나 4R을 넣는다고 해도 여기 봐서 이렇게 진입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이게 있지만 앞살이 빠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예 빼고 충돌이 나면 링크를 고치자. 내가 만약에 반경을 넣는다 그래서 5 정도 5나 3을 넣는다 5를 넣어볼게요. 원을 빼고 그래도 간섭은 당연히 90도의 원을 그리기 때문에 먹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접선, 법선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싱글로 잡았을 때는 자 접선은 연장이 되는 방향, 그죠? 법선은 수직한 방향, 그죠? 원은 뭐 내가 이렇게 그리고 확장하고 축소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이 체인을 이렇게 잡았어. 야 그럼 이론상으로 접선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접선으로 연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9.0 때 옛날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이제 요즘 대세라는 게 옛날부터 대세가 기계가 쿵쿵거리지 않게 원을 만나게 감속량이 각도가 꺾일 때 감속량이 좀 들어가게끔 원을 무조건 코너에 넣어줘요. 그죠? 예를 들어 보이죠?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위에, 그죠? 이렇게. 그럼 나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확인. 공구 다 똑같고 진입 뽑기 접선 원 빼고 여기다가 10mm씩 넣어보게요. 접선으로
링크 마이너스 5 몇 배. 이런 경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접선이니까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안 가요. 이유는 코너 샤프라는 기능 때문에, 샤프 코너라는 기능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진입점이 여기죠. 스타트 할 땐 당연히 확장이 되니까 이쪽이에요. 10mm 늘리고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접선 원을 그리기 때문에 밑에 빠지는 구간은 여기가 생성이 돼요. 왜냐면 탄젠트 접선 원을 그렸죠? 밑으로 빠졌죠. 이 원 때문에 그래요. 이 원은 왜냐? 기계가 감속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기계가 부드럽게 방향을 회전할 수 있게끔 원이 나와야 쿵쿵 안 거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능은 원래 9.0 때는 당연히 없던 거고요. 절삭 파라메타에 이 샤프라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이론과 틀린 절삭, 모서리 절삭 형태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샤프라고 하면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얘기고, 여기를 안함으로 하면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넘어가게 돼요.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데이터가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지금 뭔가 이상하네. 접선 오버랩이 켜져 있나 본데요. 그래서 그러죠. 그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데이터가 직선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10년, 15년, 20년 전에는 뭐 라핑으로 한번 부두둑 매기고, 그죠? 쇠 같은 거 매기고 뭐 하면은 한 뭐 200, 300 뭐 이렇게밖에 안 됐겠지만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한 3, 4천으로 뭐 측면 가공량을 조절해서 매긴다던가, 뭐 공구들이 고위성 코터를 쓴다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5천, 4천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요. 예? 원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 피드 AICC대라는 기능 때문에 원을 만나게 되면 기계는 그 원의 치수를 맞추려고 감속을 해요. 예? 피드가 내가 5천으로 가라 그래도 이 원에 그래도 비슷한 치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직선 구간을 만나면 달리죠. 그러다가 이 원 나오기 직전에 또 감속을 하고 넘어가고, 기계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직선 데이터가 나오면 그냥 쿵쿵쿵 오륙처럼 기계가 흔들려요. 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원래는 원이 나오는 게 맞고요. 또 진입 복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게 나온다라는 걸 상식으로 갖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